지금부터 제28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철 의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원 여러분, 제9대 해운대구 의회가 만원점을 돌고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오늘 제9대 후반기 공식적인 회의 운영이 시작되는 뜻깊은 날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원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선택으로 저는 제9대 해운대구 의회의 후반기 이끌어갈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의회는 국민의 충실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규와 원칙에 따라 당리 당납과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의 복리 정진과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직사회 풍토 조성에 앞장서 나올 것을 38만 국민의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탁월한 경륜으로 전반기 의회를 훌륭히 이끌어 오신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장님, 그리고 의장단 여러분께 모든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는 제9대 후반기의 첫 임시회로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와 대안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일반 의안심사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민생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빠르게 집행되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말에 처음과 같이 한다면 실패하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해운대구 의회는 첫 마음을 잃지 않는
초심불망의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폭염에 이어 집중호우로 묻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일상에 가정과 건강의 행복이 가득하시를 기원하면서 개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료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해운대구의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옥래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근거 및 공고사항으로 집회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해운대구 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이며 지난 8월 16일 구청장 집회 요구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사항에 따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사항으로 김희 의원 등 대표 발의로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1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등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 등록 신청서 및 철회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희 의원, 송민우 의원, 이상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중 조직 개편 및 구청 인사에 따른 간부 소개를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 구의회 장성철 의장님, 또 김성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28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해운대구의 발전과 또 해운대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또 해운대 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시기 위해서 전폭적인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해주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7월 1자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국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앞으로 한 분씩. 예. 국장님 왼쪽으로. 예, 먼저 김인철 비전전략국장입니다. 유영 행정국장입니다. 유태성 문화관광경제국장입니다. 강경호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로이 자리를 맡으신 네 분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운대구 발전에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선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성훈 의원, 남재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일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권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비전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비전전략국장 김인철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운영으로 요구가 많으신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81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9,137억 2,864만 1천원보다 170억 628만 2천원이 증가한 9,307억 3,492만 3천원으로 1.86%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 회계는 9,150억 7,980만 7천원이며 특별 회계는 156억 5,511만 6천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 회계 현황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8,982억 5,105만 9천원보다 168억 2,874만 8천원이 증가한 9,150억 7,980만 7천원입니다. 증감액을 구분하여 보면 지방세가 6억 증가하였으며 세수입이 4억 4,684만 7천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가 67억 9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24억 9,957만 9천원, 국시비 보조금이 31억 9,760만 4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2억 6,941만 2천원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 경비는 40억 6,316만 원이 증가한 1,136억 8,945만 3천원이며 재무활동은 42억 6,967만 원이 증가한 204억 434만 4천원이며 정책사업은 84억 9,591만 8천원이 증가한 7,809억 8,601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1억 3,544만 7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4억 4,380만 7천원, 교육 분야에서 718만 6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9억 9,680만 6천원, 환경 분야에서 19억 8,236만 1천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33억 6,536만 5천원, 보건 분야에서 2억 8,302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2억 5,803만 4천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4억 770만 7천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23억 9,369만 4천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37억 405만 6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분야에서 12억 1,190만 원이 감소, 기타 분야에서 40억 6,3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정책사업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은 84억 9,591만 8천 원이 증가했으며 그중 국비가 14억 919만 9천 원, 시비가 59억 1,263만 3천 원, 구비가 11억 7,408만 6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7,753만 4천 원이 증가한 156억 5,511만 6천 원이며 세외시입은 3,753만 4천 원, 보조금은 1억 4천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 운영 경비 및 재무 활동은 증감 내역이 없으며 정책 사업은 1억 7,753만 4천 원이 증가한 149억 3,1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사회복지 분야에 1억 4천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753만 4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 회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등을 반영하여 3,753만 4천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구 반려초 지하 공영 주차장 조성, 주차 환경 개선 적립금 등 3,753만 4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이 1억 4천만 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의료급여 사업 중 현금 급여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전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의원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 많은 민원에 애쓰신 동료 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4년 8월은 대한민국 역사의 치욕으로 남겨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인 강제 동원 현장인 일본 사도강산의 유네스코 등록을 용인해 주었고, 친일 옹호 뉴라이트 학자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물론 공영방송 KBS에서는 광복절 영시를 기해 일본 군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밀정이 떳떳하게 활보하는 시대,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음에 따라 오늘 저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 조치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해운대구에서 선제적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전기차 산업은 대한민국이 친환경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수단이며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킬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떠오른 심각한 문제가 바로 전기차 화재입니다. 이는 단순히 화재 위험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 간 갈등과 불안을 초래하며 사회 전체에 전기차 포비아라는 새로운 혐오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7건에서 72건으로 불과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얼마 전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는 전기차 화재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발생한 열 폭주 현상으로 화재 진압이 어려웠고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해야 했으며 아파트에는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한 채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기차 주차 위치나 충전 방법을 두고 다툼이 벌어진다는 뉴스가 쏟아집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불신 또한 높아집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며 친환경 사회로의 역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차원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상 주차장 설치를 우선 권고하되 부득이하게 지하 주차장 설치 시에는 지하 1층 진출입구에 우선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미 설치된 지하 주차장엔 화재 예방 충전기,
습식 스프링클러와 질식 소화포 등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자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신속 정확성은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민들의 신속 대피와 소방당국의 용이한 현장 접근이 유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는 불안 해소는 물론 안전한 환경에서의 전기차 사용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전기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배터리 관리, 과충전 방지,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전기차 소유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정책과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책은 중요합니다. 해운대구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38만 구민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의지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미은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송민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회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우리 김성수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 반송 1, 2동 송민우 구의원입니다.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해운대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를 고민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시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도 부산시 기준 운전면허 소지자가는 203만 708명으로 지난 3년간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7월 12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산책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80대 운전자 사고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4만 238명이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은 2022년 1270건으로 가장 높았고 2023년에는 1195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2024년도 6월 기준으로 441건으로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티머니 충전카드를, 부산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제구는 현금 30만 원을, 기장구는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4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령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혜택 도입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지원 범위가 천차만별이며 대상 기준 역시 65세에서 75세 이상으로 제각각에서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왔으며 현재 우리 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현재에서도 예산 편성과 사업 범위에 대한 검토 중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일관된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고령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수칙 안내입니다. 고령 운전자와 지역 주민에게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고령 운전자와 지역 주민 대상 홍보 캠페인 강화입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면허 반납의 중요성을 홍보해야 하며 지역사회 단체, 회의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여 고령 운전자 안전의 중요성을 알려야 합니다. 넷째, 고령 운전자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입니다. 경찰, 도로교통공단, 지역병원, 노인복지시설 등과 협력하여 고령운전자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통합하여 정보를 공유해야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을 해야만 하는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용 사용이 필수인 경우에는 어르신들에게는 면허 반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촘촘한 복지를 통해 현실적인 대책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시행이 된다 생각하며 예방을 위하여 노인이 편안하고 안전한 고령 친화 도시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 구민 여러분, 열린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살기 좋은 해운대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에 애쓰시는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의회 이상권 의원입니다. 유난히 묻은 올해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보다 나은 현수막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통해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문헌을 찾아보면 홍보는 제품, 서비스, 사람, 조직 또는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알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입니다. 광고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널리 알려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끌어 자기가 바라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지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광고학회에서는 광고를 광고주가 청중을 설득하거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유료의 비대면적 의사 전달의 형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기능에는 정보 전달 기능, 마케팅적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서 행정관청의 정보 전달의 기능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본 의원은 현수막의 중요한 역할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현수막의 올바른 내용과 올바른 게시가 관련된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바람직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며 적절한 정보는 필수 요소로서 광고의 정보 전달 기능이 최우선 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운대구청에서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사나 정책, 알림 등을 위해서 매년 수백 장의 다양한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1년 내내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수막도 공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AI 시대에 정보도 홍수이지만은 현수막 홍수도 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운대구에서는 상업용 24개소, 행정용 60개소 게시대에 구청 명의로 또는 각 부서별로, 각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위탁기관별로 제각각 다양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으며 일부는 민간이 설치한 현수막과 섞여서 같이 게시되고 있어 해운대구청 차원의 현수막 설치 본래의 기능인 알림의 역할이 해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다른 형태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다양성과 창의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너무 많은 현수막 때문에 혼란을 가져오고 집중도가 떨어져 현수막의 주 기능인 정보 전달 기능에 있어 도리어 위협함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구청 현수막의 바탕색과 글자색이 바뀌는 등으로 인하여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청 현수막의 디자인과 색상 등을 통일하여 게시하면 주민들의 인식이 전환되고 상업용 현수막과 차별화를 가져와 도리어 시각 효과와 관심도, 집중도가 더 뛰어날 것으로 생각되어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디자인 공부를 통하여 해운대구에 맞는 디자인으로 현수막 시안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제각각으로 되어 있는 현수막보다 통일성과 청결성, 차별성, 실용성을 가져옴과 동시에 집중적 정보 전달 효과가 높아질 것입니다. 부산의 해운대가 아니라 해운대 부산, 해운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작은 현수막이지만은 관심과 열정으로 변화를 준다면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겠습니다. 끝까지 고민하고 생각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오전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상임위원장 등 선거를 위하여 정의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합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이성근 의원, 최은영 의원, 나건호 의원, 남지훈 의원, 서창우 의원, 박기훈 의원, 김성군 의원, 김미희 의원 이상 8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건을 상정합니다.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24년도 9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